시작해 볼까요? 어이? 아이고 죽었다. 자, 네. 오늘 볼 내용이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은 심화 문항은 못 들어가고요. 앞에 개념 문항 위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고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부등식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기에 같은 해를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 얘랑 해가 같은 거 좀 찾아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저 절대값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선생님이 보통 너희들한테 제시하는 방식은 그래프를 통한 풀이를 제시하고 있었어 가지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값을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특이한 지점이 1, 넣으니까는 4 그리고 마이너스 2, 3 이라고 하면은 자, 직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라는 점이 여기쯤 있다고 하면 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은 이쯤에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자, 만들어져 있는 데서 오른쪽은 기울기가 3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편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가파르게 내려오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6보다 작습니다. 6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보다 작으니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가 내가 가지는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여기가 4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리가 2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 요거에 선생님 A라고 잡으면요 A분의 2가 기울기 3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게 3분의 2라는 폭을 가지니까 이 점의 좌표가 1 더하기 3분의 2 하니까 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의 3, 아싸 1이다. 다행이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므로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등식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하를 통해 가지고 비례식을 이용하면은 의외로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고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 그리고 일단 문제를 이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2차 부등식 두 분이라 생각하고 넣으면 되니까 요거까지 빠르게 한다면 그 얘기할게요. 자, 내가 이거를 2차 부등식의 근이었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으니까는 우리가 전개 정리하시면 되는데 나 3초 틀렸나? 오늘 선생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수했네요. 1,6이네. 네, 그래서 여기가요 이게 1입니다. 1. 네, 쏘리. 지금 오늘 선생님 소리 너무 나갖고 지금 마트가 좀 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게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문항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근데 말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어. 니네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진짜 힘들어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y는 절대값 x일 때는 그래프가 V자고 지금 보면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영어니까 이런 형태인데 너희한테 좀 더 편하게 뭔가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요 절대값 그래프는요 결론적으로 약간 2차 스타일이 됩니다. 그쵸? 자, 2차 스타일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요 이거에다가 약간 특이점
우리가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이잖아. x가 1일 때 여기다 x 그러면 0 되니까 사라지고 1이 3이라서 3이 6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해서 아까 마이너스 2,3 이게 특이점이란 말이지. 요것만 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가봤거든. 그게 뭐냐면요 1,6이 뭐 여기쯤 있고 마이너스 2,3이 뭐 대충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게 이어지면요 그 다음 여기는 하여튼간 이렇게 될 거야. 2차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근데 기준점이라는 거를 6이라고 준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6이라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그어지겠구나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쪽이 우리가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때고 여기는 둘 다 플러스, 절대값 내부의 값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말은 여기서 요 지점만 우리가 사실 요거 이름 바로 알았으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 저렇게 기울기나 기하를 안 사용하고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본 거거든요. 자, 어차피 교점이니까 방정식이라고 보자니 x 빼기 1하고 플러스 2에 x 더하기 2에다가 이게 6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는데 방정식이라면 너희들은 마이너스를 곱할 거 아니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x 빼기 1 플러스 2에다가 x 더하기 2로 괄호로 바뀔 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러면 2x고 x니까 3x가 되고 더하기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뿅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구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방정식으로 우리가 교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하자면 그 문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은 푸는데 이 방법도 꽤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야. 부등식이라는 게 가지는 근의 범위는요 출발할 때부터 그 경계선은 방정식의 근이거든? 그치? x 플러스 2가 여기다가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할 때 그때 결국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식 자체가 이런 거 x 빼기 2가 여기다가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가 x 이퀄 2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x 빼기 2가 x 대 2라는 경계 아니면 경계 왼쪽 아니면 경계 오른쪽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얘를 방정식으로 근을 구하는 데는 방정식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방정식만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말이야. 그럼 방정식만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교점 관계만 가지고 따지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절대값 그래프 자체를 완벽하게 여기가 어떤 기울기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용도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마플이죠 다들. 네, 마플에서도 절대값 그래프 나오는 데를요 사실상 이걸로 이렇게 적용해갖고 왜 특이점만 찍어놓고 그 특이점보다 위에 있으면 어차피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특이점에 예를 들어 뭐 아까 같이 1,6이랑 뭐야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3이었죠. 한다고 하면은 6을 얘는 못 지나가잖아. 얘가 못 지나가. 그러니까 못 지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 요거를 좀 한번 같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규 수업 때도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각자 반에서 각자 반 다룰 테니까 그때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해서 첫 번째 문항을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래도 좀 이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n하고 n 더하기 4, n 더하기 8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이라고 하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 중에 c제곱이 큰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표현을 먼저 하자면 n제곱 n 플러스 4의 제곱이 n 플러스 8의 제곱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근데 얘는 삼각형이란 말이지.
삼각형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산 중변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배는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된 거고요. 이 친구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n제곱 플러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그리고 16, 64 마이너스 48 맞냐? 잠깐만 요즘 계산이 이럴 줄 알았다. 아, 현타 온다. 어떡하면 좋아. 진짜 내가 나를 의심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다른 계산이 틀릴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틀립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얘는 12보다 작다라는 사이값을 가지고 있겠다.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동시만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로 좀 바꿔주는 게 맞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5, 6, 7, 8, 9, 10, 11 7개가 있구나. 최대값을 구하라 했네. n은 11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자, 쉬어가는 코너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쉬지 못해요. 부등식 문제 중에서 이제 퍼즐 형태의 문제가 사실 다항식을 넘어가고 그 1, 2단원을 넘어가면 원래 안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참지 하고 그냥 내버린 것 같아요. 네, 이 문제가 근데 진짜로 할 얘기가 많고 아이디어가 좀 많은 문제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출발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이 4개짜리 곱셈 공식이라든가 제곱에 관련된 식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라고 하는 친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온 게 하필이면 제곱만 나와 있으니까 요 친구 중에서도 앞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뒤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던 이 공식 중에서 얘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주 골 때리는 녀석입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출발이냐? 자, 시작해보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이 공식에서 우리는 저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c-a라고 하는 변형 공식이랑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쪽으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인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죠. 부등식이란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생각해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로 인해서 위에 것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될 거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게 뭐냐면 c제곱이라는 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던 내용이지. 일단은 그렇구나까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써먹을 게 제곱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 근데 얘는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였으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의 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라는 공식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공식 내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A, B, B, C, CA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은 이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이 친구가 좀 더 작을 거야. 그죠? 맞습니까? 요 숫자는 a제곱 더하기 b.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 이 숫자가 요 숫자보단 좀 작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 더하기 이 숫자는 요 숫자 더하기 요 숫자보다 좀 작겠죠. 그 말은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이거는 이게 말이 이 숫자니까 좀 그럴 수 있으니, 자,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C라고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B라는 숫자는 C보다 작은 상황 맞죠? 자, 그리고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C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A 더하기 C로 바꿀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A 더하기 C가 3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녀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 거 맞죠? 이 친구가 지금 맡고 있는 포지션이 A 더하기 B고요. 여기에서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게 A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C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드디어 풀 준비가 끝났어요. 자, 뭐냐. 이 말의 의미에서 뭘 할 거냐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말이야 12 빼기 D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8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3의 48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죠. 드디어 D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발생했어요. 자, 지금 아마 이게 뭐고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적 개념을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게 있으니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 이거를 풀어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마이너스 24D 플러스 D제곱이 3 곱하기 48이니까 144 마이너스 3D 제곱이 되므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4D 제곱 마이너스 24D가 0보다 작거나 같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D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면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D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나오는 이 범위를 가지고 얘를 알파라 지정하고 베타라 지정해서 문항은 끝나게 됩니다. 자, 갑자기 끝났죠? 부등식 자체에 그 풀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개념이 뭐냐면요. 이게 너희가 뒤에 가면은 수1에서 귀납적 정의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은 A하고 B 중에 B가 큼을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될 때 A보다 큰 C를 어디서 찾고요. 근데 이 C가 하필이면 B보다 작아. 따라서 우리는 A보다 B가 큰 게 당연한 거야. 이 논리를 가져가서 증명을 하는 형태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수업 맨 마지막 단원의 수학의 귀납적 정,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볼 내용이 조금 녹아서 나온 건데 이 논리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정도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저희 봤을 땐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상 몇 번 보셔야 될 겁니다. 방금 여기에서 넘어갈 때가 굉장히 왜 저래?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봐주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좀 몇 번 더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해서 요 문제는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또 쉬어가는 코너가 왔어요, 여러분. 자, 부등식에서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라고 문항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하고 나서 부등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은 언제 벌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때, 이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a, b가 실수이기 때 말이에요. 자, 복소수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저 말이 항상 맞지 않아 라고 알고는 있을 건데, 실수란 영역에서 무조건 맞는 말이 되죠. 자, 우리 근데 아마 중간고사를 지나서 이제 고1 기말로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턴가 복소수가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요즘에 보신 분,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논리들은 실수 체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는 그때 새로운 수를 하나 배운다, 새로운 규칙 하나를 배운다, 이렇게 해서 사용됐다고 보시면 좋고,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은 거의 다 실수 영역 안에서 놀 거예요. 이렇게 실수 영역 안에서 놀 때 그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 당연한 논리를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럼 내가 여기서 끊었을 때 얘가 제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면은 얘가 두 개로 쪼개지겠죠. 2y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8,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은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얘기해보자. 2로 묶으니까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4, 이게 0보다 큽니다가 되려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무조건 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죠. 쌤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무조건 양수라 쓴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요거는요, 잘못하면 0이 됩니다. 그죠? x하고 y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거지. 같으면 그땐 0이 돼요.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됐다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좀 곤란하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거, 뒷탕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게 양수라는 조건입니다.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잘 보자고. 이 친구 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얘의 본질은 이차함수죠. 이 녀석의 본질은 이차함수가 확실해. 자, 근데 이 이차함수가 무조건 양수가 된대. 자, 그럼 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차함수가 무조건 양수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사분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수익선에서 우리가 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위에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거의 외워서 풀지만은 이해를 좀 해놓는 게 좋으니까, 이 상태로 가지고 보면 얘는 추가가 못 만나죠. 못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사고가 조금씩 한 번씩 꼬이는 친구들과 헷갈리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선생님은 보여줄 겁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안 헷갈릴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은 결국 무조건 양수의 의미가 저 뒤에 있는 식의 4분의 B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건데,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간단한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학교 시험에서 내기에 꽤 괜찮은 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식을 쪼개잖아. 빡 하면서 쪼개는데 근거가 있었죠. 얘가 무조건 0보다 큰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우리가 제곱 형태로 가지고 가야지 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쪼개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알겠죠?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네, 딱 두 문제 더 보고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질 것 같아요. 세 문제. 맞나? 지금 5번, 6번,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세 문제만. 뭐? 초등학교 모함 수업 했거든. 애들이 역수제법을 모르대. 분수 나누기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지 6분의 11 나누기 3 하니까 와 대만한 거 있잖아. 18분의 33 쓰는 애도 있고 초기형. 어떤 애가 갑자기 야 나도 2분의 야 나눴는데 왜 숫자 커졌냐? 얘네 가만히 있어. 내 전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보면서 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얏얏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 괜찮겠지 언젠간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지. 자 이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가 이번에 나왔네. 모든 실수 x. 자 근데 저 말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지금 이제 마플 정도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때요 문제가 되는 그 허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저 말을 보고 2차 부등식으로 보면 판별식으로 그냥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저 말을 봤을 때는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먼저 해석해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모든 실수가 저렇게 있을 때 두 2차 부등식을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모든 실수를 모두 다 만족시키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는 거 이거는 5월의 개념입니다. 이 녀석이 가진 범위하고 이 녀석이 가지는 범위가 있을 거고 두 개의 범위를 이렇게 합쳤더니만 모든 실수가 됐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주 반갑게도 하나의 식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주죠. 자 여기에는 가장자리 값을 써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색칠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식은 이런 식으로 오픈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식이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바로 여기를 채워야 되죠. 맞습니까? 또는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가장자리 값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가든가 아니면은 사이 값으로 이렇게 채워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잘 한번 보자고. 잘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1이고 A고 보자. A고 인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딱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x 빼기 a가 ax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자리인지 사이값인지 몰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가 지금 경계가 되는 애가 a랑 마이너스 a분의 2거든. 자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걸 우선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둘의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상이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 그 말의 의미는 가장자리 값으로 이렇게 날아가려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여기서 날리려고 하면은 둘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자리 값으로 얘를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사이값으로 바뀐다는 거고 사이값으로 바뀐다는 거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나누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이값이라 다시 아까 썼던 거를 보도록 하자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색이 칠해져 있고 한 놈은 여기로 날아가고 있고 한 놈은 여기로 날아가고 있었어. 그러면 사이값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면서 보완을 해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A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 친구가 플러스인 거고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값인 거죠. 그러니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드디어 문제를 풀 준비가 드디어 끝났는데 다행히 색칠이 돼 있어서 등호에 대한 거는 그냥 다 등호 붙이면 되는 거라 좀 편한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2는 3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죠? 자, 이 친구는 그냥 갖다 쓰는 친구가 될 거고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변에 A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 자,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3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면서 나 산수 틀렸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참 산수를 언제쯤 잘하게 될지 정말 선생님도 언젠간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네. 다음은 일단 2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문제가 여기 부등식은요 이런 식으로 부호를 따져서 논리관계를 좀 펼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한 문제가 더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까지 좀 봤을 때 이런 전략을 계속 취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거고 공부가 될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적으로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이미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된 상태가 된 것 같아. 근데 얘가 너무 쉬워. 너무 다행이지? 자, 6번 같은 경우 정말 쉽게 낸 문제인데 이게 쉬운 이유는요 이게 눈치 대작전이라고 그러죠. 맨날 내는 게 이래. 등호가 하나 있고요 등호가 하나 없죠. 그 말은 요 1은 얘하고 연관이 되고요 12는 얘랑 연관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그럼 왜 끝났냐? 자, 어차피 저기에는 1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x의 범위의 경계잖아. 경계라는 거는 얘네가 이 등호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등호라 생각하고 방정식을 했을 때 얘들이 근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1을 대입해가지고 p는 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11을 대입하자고요. 144 플러스 24p 플러스 q도 0이다 이렇게 그냥 논리 전개를 하시는 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p가 마이너스 5다가 나올 거고요. 네, p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0 24 따라서 q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4 이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달라. 8하고 3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정수값들 다 더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4, 5, 6, 7, 8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항이 나왔다. 좀 쉽죠 이건? 자, 요거는 항상 나왔던 좀 약간 판에 박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크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네, 5분 정도 하실게요. 네, 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